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이걸 뭘 어떻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야, 이거 참 눈앞이 캄캄하고 이 막막하고 이 답답한 것이, 저 최근에 우리 방송에서 난리가 났던 빨간 탁구공의 비밀, 6년 동안 방송하면서 6탕 해먹은 그 빨간 탁구공의 비밀, 이번에는 제가 몇 분짜리로 했죠? 40분? 30분? 그다지 길게 안 갔잖아요. 근데 빨간 탁구공의 비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서 2시간 동안을 얘기했다고 쳐봐요. 에? 그냥 그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야, 빨간 탁구공의 비밀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랬다는 거 아니냐, 왜 죽여라 때려라 뭐 이런 난리 났는데, 갑자기 제일 늦게 도착한 애, 그날 제일 늦게 온 애가 막 저쪽에서 막 달리면서 늦었어, 미안, 그래 앉아, 야 쟤 한 잔 줘라. 그래 딱 앉더니, 야, 너네 빨간 탁구공의 비밀이라고 알아? 딱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홍길동 얘기를 써서 보낸 분이 계십니다. 어떡하면 좋아. 홍길동 전 얘기, 심청 전 얘기, 그 다음에 뭐였더라? 춘향 전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아예 허생 전하고 별주부 전도 하지 그러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홍길동 이야기. 홍길동 이야기의 비화 짜잔 이러면서 보낸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방송을 안 듣는데 그래서 홍길동 얘기로 얼마나 많은 우리 식구들이 난리가 났던지를 모르고서 써보낸 건가라고 봤더니 글 맨 뒤에는 마무리는 마왕이라고 돼 있어요. 리플에는 이 즈은 시리즈를 모르나 보네. 마왕이 이거 보고 또 즈은 시리즈에 재미 붙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정교하게, 그러니까 원래 뭐라 그럴까, 그 홍길동전의 오리지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가다듬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홍길동전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왕, 대구에서 C자가 들어가고 등교시 언덕을 터넘으며 보충 수업을 듣고 있으며 지하로 이사하면서 미칠 듯한 습기와 함께 고스를 듣지 못하게 된 학생이야. 이래서 고스를 못 들어서 홍길동 즈은 얘기를 못 들었구나. 참고로 처음 쓰는 글이야. 이거 봐, 초짜 식구야, 초짜 식구. 내가 하려는 얘기는 연수 때문에 우리 반 수업 공치신 영어 선생님 대신에 영어 과목 보충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 해주시는 얘기를 하려고 해. 어쩌면 우리 학교 선배들 중 한 명이 이미 글을 올렸을지도 모르지만, 선배들이 글을 올린 게 아니고요. 4년째 4탕 해먹은 얘기가 이 홍길동 즈은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 길동이는 서자였고 머리가 좋았어. 하지만 자기가 서자임을 깨닫고 공부는 일찍이 접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거는 몸을 단련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부턴가 뒷산에 가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막 휘두르고 막 그랬대나 봐. 그러던 어느 날 보름달이 뜬 날 길동이가 수련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 길동이 아버지는 좀처럼 잠이 안 와서 나와보니까 길동이가 앉아 있는 거야. 길동이 아버지도 길동이가 가엾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길동이에게 말을 걸었지. 길동아, 괜찮느냐? 어르신이 어쩐 일이십니까? 내 나와보니 네가 이리 쓸쓸히 있어 물어보았느니라. 그래, 무엇이 문제이길래 그리 있는 것이냐? 사내로 태어나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니 어찌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예, 이 사극에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는 톤으로 우리 원래 홍길동전 고스 버전은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좀 얌전하게 예쁘게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사나름 태어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이거 아닙니까? 길동이 아버지는 그런 길동이를 가엽게 여겨서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 너와 나 단 둘이 있을 때는 호부 호형을 허하마. 그래 원래 책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 둘이 있을 때는 그래 짜잔하게. 신분제 사회를 전체를 뒤엎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자 길동이를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오라. 호부 호형을 하라 없이면 감사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며 한스럽사옵니다. 어허 길동아, 그래서 내가 호부 호형을 허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것은 감사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랬다 홍길동. 그는 일찍이 공부를 접은지라 호부 호형의 뜻을 몰랐던 거야. 길동이 계속 이딴 식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반항하자 길동이 아버지는 길동이 허리춤에 있는 칼을 확 뽑더니 그걸로 길동이를 베어버리고 뒤뜰에 묻었어. 얘기가 여기서 버전이 약간 달라요. 뒤뜰에 묻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길동이 아버지는 잠이 들었는데 이게 웬일? 길동이가 꿈에서 나타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그것이 한이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것이 한이옵니다. 이러면서 계속 죽어라고 무한반복을 하는 거야. 길동이 아버지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 돼서 길동이를 다시 무덤을 파내가지고 반으로 잘랐대. 어우 잔이네. 그러자 그날 다음날 밤 길동이 아버지 꿈속에서 길동이가 둘이 나오더니 스테레오가 되더래. 그래서 스테레오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그것이 아니옵니다. 이러면서 계속 외치더란다. 그래가지고 더욱 열받은 길동이 아버지는 다음날 길동이 시체를 4등분으로 잘랐대요. 그러자 꿈속에서 길동이가 4명이서 나오더니 이번엔 돌비 입체 사운드가 되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이러더니 돌비 입체 사운드가 되더래. 그래서 다음날엔 열이 받아가지고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8등분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홈시어터가 돼가지고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랬더니 다음날 16등분을 냈더니 아카펠라를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막 이러면서 아카펠라를 하더래. 그래서 길동이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길동이를 32등분을 냈더니 합창단이 되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아니옵니다 이러고 외치기 시작했대. 다음날엔 64등분을 냈더니 수가 많아지니까 데모를 한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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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데모를 하더래.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64등분이니까 조그매졌죠. 이것들이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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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더래. 갈 때까지 가가지고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도배 상태가 된 길동이 아버지 홍판서가 길동이를 꺼내서 화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날이 길동이 아버지의 친기였던 거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날에는 화장 같은 거 안 한대. 왜냐하면 자식이랑 조상이랑 같은 제사밥을 먹게 된다나. 그래서 길동이를 태워서 재로 만든 뒤에 하인에게 잘 놔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하인이 어쩌다가 부엌에다가 길동이 뼈가루가 담긴 바가지를 놔둔 거야. 근데 그때 제삿날이라고 전을 부치던 할머니가 밀가루가 다 떨어졌잖아. 애미야 밀가루 어디 있냐. 어머님 고기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마침 눈에 보이는 하얀색 가루로 전을 부쳤고 이것이 그 유명한 홍길동 전이 되었다 하는 홍길동전의 비화야. 그런 마무리는 마왕이. 뭐 나름대로 뭐 느낌이 좀 있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이번 주 메탈 신청곡의 마지막 날. 내일은 정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방송 죽습니다. 백두산의 업 인 더 스카이를 아이디 안 쓰면 본명 나간다. 임채석 씨가. 예. 신청을 했습니다. 백두산의 업 인 더 스카이. Try me out! 이 백두산. 그 후배들한테는 전설로 내려옵니다만 그 백두산의 보컬이었던 유현상 씨. 무대 위에서 우리가 무슨 산! 그러면 이제 백두산. 와! 뭐 이러는 옛날에 그 공연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이 백두산 2집 앨범은 그 당시에 신하위, 부활, H2O, 백두산. 아이씨. 돼지 소풍 간다. 백두산 얘기하다가 백두산 얘기 빼먹고 하고 앉았어. 당시 메탈 4인방인데 신하위, H2O, 부활, 또 하나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이 4인방의 사운드가 그 2집 앨범을 내면서 1집 앨범에서는 다들 이 네 팀의 사운드들이 그 당시에 헤비메탈이라고 부르기에는 참으로 좀 초라했습니다. 그 당시에 녹음 기술이나 그 다음에 락 음악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스태프들 뭐 녹음 시설 이런 것들하고 안 맞았고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나오면서부터 신하위는 본격적으로 이 경쾌한 리프를 앞세운 그 LA 메탈 스타일의 곡으로 발전을 하고, 부활은 아트록 스타일, 그러니까 가요 멜로디 같은 멜로디 라인이 살아있으면서도 아트록적인 구성을 갖는 그런 프로그레시브 메탈 계열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은 스래시 메탈에 가까운 가장 강력한 사운드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연주나 이 곡 구성 같은 것들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유현상 씨는 이 두 번째 앨범에서부터 그 두성 창법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한 옥타브 점프하는 창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헤비메탈, 진정한 의미의 헤비메탈의 가장 네 팀 가운데서 가까운 이런 사운드를 선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백두산의 Up in the Sky를 들으시면서, 이게 그 당시에 녹음이 돼서 그렇지 지금 그 당시에 녹음 테이프를 다시 꺼내서 믹싱을 다시 강력한 사운드로 빡세게, 드럼 소리도 빡빡 때리게, 기타 소리도 찢어지게 이렇게 잡으면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가 무슨 산! 그 다음에 이제 신하위는 염원이었던 리드 보컬리스트 김종서를 앞장세워서 새가 되어가리로 동양인의 음역대를 극복하면서 LA 메탈로 전진을 하죠. 신하위의 새가 되어가리, 그리고 부활의 이거 틀어야 되나? 네, 시간이 상당히 긴 관계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두산의 Up in the Sky, 신하위의 새가 되어가리, 그리고 부활의 회상 2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디 갔더라? 못 찾겠다. 글 찾아놨는데 그냥 여자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나 보자. 모기도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모기는 미녀를 좋아해. 본격 무더기와 함께 기승을 부리는 이가 있다. 바로 모기다. 이 귀찮은 벌레도 선호도가 있어서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설마 모기가 얼굴을 확인하고 무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모기는 미녀를 고르는 걸까? 정답은 호르몬이다. 모기는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왕성한 여성 피부와 체온이 높아 따뜻한 피부를 매우 선호한다. 그러나 이 에스트로겐은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가꿔주므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은 여성은 대부분 피부가 고운 미인이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남성분들도 있으리라 믿는다. 모기는 또한 피부의 습도가 높은 축축한 피부를 좋아하며 땀이 많이 나는 피부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남성분도 모기에 시달리는 것이다. 뚱뚱한 사람도 모기 경계 대상이다. 다 문단 얘기네 이거. 뭐야. 모기는 사람의 피부 분비샘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젖산, 아미노산, 암모니아 등을 감지하기 때문인데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은 땀과 열이 많아 모기에게 쉽게 물린다. 발냄새도 모기가 좋아하는 다 문단 얘기잖아. 모기가 좋아하는 냄새 중에 하나이므로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부 청결이 첫 번째. 향수나 짙은 화장도 모기에 잘 물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외출 후에는 몸을 청결히 하고 씻고 피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모기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은 모기의 접근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옷을 입을 때는 딱 붙는 옷보다는 헐렁하게 입고 야외에서 두껍고 매끄러운 천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무덥고 습한 피부는 쉽게 자극을 받아 자극성 피부염이 생기므로 벌레 물린 자국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가려움은 긁게 되는데 긁을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긁지 말고 얼음이나 찬수건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어느 세월에 긁으면 그냥 뻑뻑. 모기에 물린 자리에 시원하다고 물파스를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적으로 가려움은 좋아지지만 피부 자극으로 인해 피부염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어쩐지 난 모기가 무섭지 않아. 왜 이렇게 슬프지? 흑흑. 모기마저 사람을 가리다니 흑. 나도 모기를 가려서 잡을 테다. 예쁜 모기로만. 밤비가 보냈습니다. 개구리 사탕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캬, 나 이틀 동안 18군데 물렸는데 모기도 뭘 아는 거야. 뚱뚱하신가 봐요. 그렇군요. 친구들하고 부산 해운대를 갔다 왔어. 그럴 때지요 지금이. 석고팽마녀. 사람 무지하게 많더라. 근데 웃긴 거는 비키니 입은 여자들도 진짜 많았거든. 근데 어떤 아저씨가 카메라로 그 비키니 입은 여자들만 골라가면서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 있지.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찍은 거 보여달랬더니 안 보여주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더래. 나 참 그걸 찍는 놈이나 벗은 거나 매한가진 차림으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누워있는 여자들이나 뭐 나야 티셔츠 반바지 차림이었으니 볼 건 없지만 낄낄낄낄. 석곡팽 마녀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해운대 해변가에 해변가에서 벗은 거나 매 한 가지인 차림 벗지 않았죠. 비키니죠. 벗으면은 풍기물란죄로 걸려 들어가고요. 누드 비치는 따로 있고요. 노출이 심하다고는 하나 비키니를 입고 벗은 거나 매 한 가지인 차림으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누워있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촬영을 당해도 된다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 다 자기 인권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함부로 허락 없이 촬영한 분이 나쁜 분이겠고요. 거기서 여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비키니를 입고 있었어도 몰려가서 항의할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제가 좀 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름에 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성추행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자극할 만한 옷차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와 멀긴 하지만 자칫하면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여성들이 옷을 벗고 다니든 뭘 하고 다니든 간에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당연히 육마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여자들이 자신들의 육체적 매력을 뽐내고 다닌다고 해서 육체적 매력을 뽐내는 행위가 나를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닐진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운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멘트 조금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 노래로 때우고 토요일인데 나이트나 가야겠다. 긴 노래만 신청하신 분도 계시던데 하여간 그 이번 메탈 신청곡 주간에 신청하신 분들 이름들이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메라이가 Bark at the Moon 오지의 노래를 신청하셨고 시스템 오브 다운의 BYOB를 잠자는 대마녀가 나이트위시의 판타스믹
비공개가 신청을 하셨고 마왕 꼬붕이가 멜스에 쭉 가야 된다며 아반타시아 등등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난 사람도 아니다는 나인인치네일스의 위쉬를 신청하셨고 발뚝 박힌 드라큘라는 마릴린 맨슨의 락키스 데드를 신청하셨습니다. 마왕 만수에는 주다스 프리스트의 램 잇 다운. 주다스 프리스트의 신청곡이 참 많았습니다. 메탈이라고 얘기했더니 나라라 해처리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신청하셨네요. 미스터 빅의 노래 신청하신 분은 라트미였습니다. 신청곡 주간 그래? 락 앤 메탈만 받는단 말이지. 디스터브드, 후바스탱크, 파워맨 5000. 후바스탱크가 우리 고스 식구들한테 인기가 많더군요. 드림 티어터 U2 레니 크라비츠 에로스미스의 노래를 신청하신 진짜 해철이 동생 악귀 희대는 슬림낫의 People are Shit 신청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카팅이 신청을 하셨는데 주다스 프리스트의 러치네스 13분, 헬로윈의 할로윈 13분, The Dark Ride 9분, 랩소디의 Mighty Ride of the Fire Lord 9분, 히히히히, Queen of the Dark Horizon의 노래 13분 이렇게 신청하셨네요.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DJ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메탈리카의 배터리의 라이브 버전을 틀어달라. 맛있는 선인장이었습니다. 똘끼지는 Children of Bodom 그리고 메가데스의 행거 18 신청하셨고요. 페인 고스 학생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 킬러를 1750원은 Headless Children WASP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락앤롤 신청하신 분은 타라구사기였고요. 날씨가 좋구나는 백 애니메이션 OST 가운데서 Hit in the USA를 신청하셨습니다. For Whom the Bell Tolls Orion 신청하신 분은 한상호 씨고요. 레비드 울버리는 판테라의 노래를 틀어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테틱 피어의 노래 신청하신 분 계셨고요. 집 나간 마왕은 이너가 다다비다를 풀 버전으로 2번만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방송 한 번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 안 쓰신 분들은 이름 안 읽어드린다니까요. 페리도트는 잉베이 맘스테인의 라이징 포스를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드래곤 포스의 My Spirit Will Go On 신청하신 분 계십니다. 멜스메함이 이 정도 돼야 된다. 리피치프는 엑스제팬의 마징가 제트를 신청하셨고 헤비메탈이라면 주다스다. 눈깔 꽂히는 마스터 오브 퍼펫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얄리얄리 얄랑셩은 드림 이블의 Hail to the King을 신청하셨고요. 스마트 H는 메탈리카의 Seek and Destroy, 어쩌라고는 드래곤 포스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마왕 메탈이 뭐여? 메탈을 모른다고 초딩으로 생각하진 않겠지. 도대체 메탈이 뭐냐고. 메탈을 찾아보니까 금속이라 나오던데 도대체 무슨 메탈을 신청하려는 거야. 메탈이라는 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속성 물체의 신청곡을 던져서 MBC를 향해 던지라는 리플을 다시면 아이디 정지 24시간입니다. 디디디딘 디디디딘. 메탈이란 말은 원래 라디오 방송의 한 일개 DJ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락이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격렬해진 사운드의 이름이 붙은 하드록 이퀄 헤비메탈이라는 말하고 같은데요. 그 하드록이 조금 더 극렬해지는 성향을 나타내면서 그 전의 음악들과 구분하고 또 시장에 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용어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니까 중금속 헤비메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최초로 헤비메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노래는 공식적으로는 블루 오이스터 컬트의 Don't Fear the Reaper라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저 듀엣 해바라기 노래 같습니다.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근데 그 노래에 헤비메탈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다라는 거는 좀 이상하죠? 하드록이라는 단어가 처음, 헤비메탈이라는 단어가 처음 진짜로 인정받는 노래, 최초의 헤비메탈로 인정받는 노래는 비틀스의 헬터 스켈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캐니벌 콥스 노래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짠짜잔짜잔짜잔. 놀교 전도사는 바셀린의 Saddest End of the One Fine Morning을 신청하셨군요. 칼러스 마릴린 맨슨 신청하셨습니다. 스타게이저는
켈틱 프로스트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원곡을 못 들어봤고 세풀투라가 연주한 것만 들어봤는데 원곡을 한번 듣고 싶다. 네, 죄송합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수학의 박정석은 저번에 은행배 스타리그 오프닝 곡인 썸 41의 헤드스트롱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밤비는 주다스 프리스트의 노래를 신청하셨군요. 준태희는 헬로윈을 신청했습니다. 블라드 커미사르는 블랙 사바스의 헤븐 앤 헬을 신청하셨고, 린지 더프는 드라마 가즈의 스카이를 신청하셨습니다. 단다평 좀비는 파파로치의 Getting Away with Murder 신청하셨고요. 카운티 D는 은하철도 999의 메텔을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난 사람도 아니다는 나인인치 네일스 신청하셨고요. 흑암이 보인다는 레드 제플린의 홀로터 러브 신청하셨습니다. 블러드 드라큘라 블랙 사바스의 레이디 이블 크림슨 글로리의 레드 샥스 마담 엑스의 스탠드 업 파이트 헬로윈의 마치 오브 타임 신청하셨습니다. 프랑크행 술타잉 근데 메탈이 뭐야?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중간에 메탈 처치의 하이웨이스타가 나오던데 이런 게 메탈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노래였는데 들으면서 느낀 게 템포가 빠르든 늦든 보컬은 힘이 안 들 것 같은데 저거 따라가느라 드러머랑 기타리스트는 무슨 죄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 보컬이 더 힘듭니다. 마왕 메탈이라는 게 락이야? 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간지 와방이 시스템 오브 다운의 BYOB를 신청하셨습니다. 뭐지? 설명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이전에 SOAD가 공연했던 헐리우드의 한 무대에 아메리칸 레코드의 책임자이자 프로듀서인 릭 루빈이 우연히 오게 돼서 시스템 오브 다운은 97년 9월 릭 루빈을 통해서 아메리칸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슬레이어와 투어도 하고 98년 여름에는 오즈페스트 무대에 올라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강한 디스토션과 보컬, 중동 지방의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멜로딕 사운드에서 광폭한 셔팅, 랩, 다양한 음악 장르를 오가는 밴드입니다. 루빈은 피아노를 조금 하고 몇몇 샘플을 더하거나 폭동적이고 저항적인 정신들로 차있는 곡에는 메틀, 랩, 재즈, 중동 지방의 멜로디 등 여러 장르가 들어가요. 사람들은 음악의 타입을 떠나서 음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르 크로스오버를 한다라는 말처럼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운드와 실험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뉴 메틀이라 단정짓기도 하지만 거의 얼터너티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스템 오브 다운의 BYOB를 신청합니다 하셨군요. 다른 노래 보내드릴 겁니다. 챈들러 빙이 슬립낫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류리는 소울플라이의 노래를 신청하셨군요. 내 하늘은 잿빛 제 신청한 블랙홀의 노래는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청곡이었는데 이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몰아서 보내드릴지는 순전히 제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DJ를 하는 즐거움이